13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약간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그 갈릴리안 인베리언스에서 그 유도되는 네덜 시어렘에 의해서 유도되는 그 보존량이 실제로 보존량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뭐 그 네덜 시어렘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런 양이 요 값은 이제 서로 다른 관측자가 이동하는 상대 속도의 방향 벡터에 해당하고요. 이 값은 모멘텀이 보존되는데 여기 시간을 곱했으니까 보존량이 아니죠. 근데 그게 보존량이 아니어서 뭔가 이 역학의 역학 이 체계가 뭔가 잘못됐고 그 이유는 아마도 갈릴리안 시메트리가 자연의 진정한 시메트리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틀린 이야기고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갈릴리안 인베런스가 실제로 자연의 시메트리이든 아니든 뭐 어프락시메틀리 시메트릭 하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 라그랑 제한이 갈릴리안 인베런스를 반영한 라그랑 제한이기 때문에 그 라그랑 제한은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2분의 1에 mv 제곱인데 파티클 인덱스 다 써가지고 빼기 v에 어떤 포텐셜이 있고 자 얘는 기본적으로 갈릴리안 인베런스를 만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시메트리가 있고요. 그러면은 네덜 시어렘에 따르면은 그 보존량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프락시미트 시메트리든 아니든 간에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그 정확한 시메트리거든요. 수학적으로. 자,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지점은 잘못이라기보다는 약간 미묘한 테크니컬 디테일에 있는데요. 우리가 네덜 시어렘을 유도할 때 그 앞 시간에 했듯이 전 시간이죠. 이 리콰이어먼트가 그 액션의 베리에이션이 0이 된다는 그런 리콰이어먼트를 부과를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갈릴리안 인베런스를 유도했을 때 이거는 몇 번째 강의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서로 다른 속도를 갖는 그러니까 관측자가 바뀌면 속도가 바뀌니까 라그랑지안이 바뀌잖아요. 자, 근데 라그랑지안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 동일한 이퀘이션은 모션을 갖게 되고 이거는 결국 갈릴리안 인베런스 시메트리를 반영한 그런 라그랑지안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자, 요런 라그랑지안은 그러니까 여기서 L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L 프라임은 이제 다른 관측자죠.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 속도 u로 움직이는 관측자가 봤을 때의 라그랑지안이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 라그랑지안이고. 자, 근데 이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할 때는 문제가 아닌데요. 이 네덜 시어렘을 적용을 할 때는 그 베리에이션을 끝점에만 취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취하는 거거든요. 임의로 취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측자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할 때는 관측자가 바뀌지가 않아요. 관측자가 하나고 관측자가 하나이고 다만 이제 얘가 어떤 정해진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어떤 패스를 그릴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요 전 미분항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관측자 간에 이 패스에 관한 시메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델타 S 값이 이 차이로 인해서 0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네덜 시어렘을 약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테크니컬 리비전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약간 수정이 필요한데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고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하는 대신에 더 좋은 방법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로렌츠 인베리언스, 로렌츠 시메트리를 쓰는 거고요. 로렌츠 시메트리는 이게 진짜 사실은 갈릴리안 인베리언스보다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스페셜 시어리 오브 렐러티비티를 반영하는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의 시메트리를 반영을 하는 거니까. 자, 어떤 이제 관측자가 보기에 요걸 이제 시간축까지 그리면은 이제 이 어떤 매니 파티클 시스템이 있는데 요 시스템의 에볼루션을 그냥 여기에 나타내는 거죠. 이 시공간 축에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요 큐빅 박스로 그린 게 바로 이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시스템을 라그랑지아는 각각의 입자가 질량 m 알파를 갖는 각각의 입자가 이런 프리파티클 파트를 갖고 c제곱 마이너스 v x 도트라고 할까요? x 도트라고 합시다. x 알파 도트 벡터에 보면 벡터의 내적이고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씁시다. 벡터의 내적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 v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왜냐하면 여기 무시를 안 해도 되는데 무시를 안 하려면 사실은 이 로렌츠 코베리언트한 폼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건 숙제로 내줬던 문제긴 하지만 자, 로렌츠 코베리언트 폼을 도입을 하면 이게 사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해서 써도 되는데 포텐셜 도입을 해서 뭐 지금은 이 항을 신경을 쓰지 않을게요. 신경을 쓰지 않을 거고요. 얘가 이제 다른 관측자가 보면 또 다른 관측자는 이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상에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또 다른 관측자가 보기에 L'이라고 씁시다. L'은 이제 요게 속도가 바뀌고 c제곱 마이너스 x 알파의 프라임이라고 쓰고요. 도트 제곱 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다음 뭐 여기 또 다른 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델타 S 얘가 액션에 대한 베리에이션은 여기 L 프라임 D T 프라임이죠. 시간도 바뀌니까 빼기 L DT는 0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듯이 지지난 시간인가요? 자, 그래서 네덜 CRM을 적용을 하면 돼요. 네덜 CRM을 적용을 바로 할 수가 있고 적용 가능. 우리가 갈릴리안 인베리언스를 적용할 때처럼 테크니컬한 위에서 얘기한 이런 테크니컬한 문제가 안 생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물론 속도가 작은 영역의 리밋이 클래시컬 리밋이 되는 거죠. 뉴트니안 리밋이 될 것이고요. 자, 지금 축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새로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입자의 경로를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경로를 그릴 거 아니에요. 얘의 시간과 공간이 다 트랜스폼이 되죠. 또 다른 관측자, 그러니까 관측자가 또 다른 관측자가 O 프라임이
그 어떤 x 방향으로 이 좌표의 관성계는 5인데, 그러니까 5에 대해서 x 방향으로 u, 그러니까 ui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씁시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O' 좌표계는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여기 이 입자는, 이 특정한 입자는 이건 알파라는 입자예요. 알파라는 입자의 지금 궤적을 이 시공간에 쓴 건데, 그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도 바뀌고요. T'가 그러니까 원래 시간에 대해서 T 플러스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이게 플러스 c제곱분의 u의 x. 근데 x라고 하는 게 입자마다 다르니까 알파라는 인덱스 붙여줘야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도 이게 붙는다는 뜻이죠. 입자마다 위치가 다르니까. 물론 축은 하나인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x 알파 프라임은 감마의 x 알파 더하기 u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y축이나 z축은 변화가 없고, 자, 이런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그리면 요걸 이제 x축이라고 하면, 아니죠. 이제 좀 더 일반적인 걸 생각을 하면, 얘가 뭐 x축에 대한 걸 생각을 했는데, 뭐 x축이 아니라 다른 축일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효과가 뭐냐면, 그 t 알파 그 뭐야 사실 이게 알파란 인덱스를 했지만 사실 시공간 좌표계는 하나만 있는 거라서 이 알파란 인덱스는 일단 지우고 시작합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좌표계를 여기서 그리면은, 그러니까 원래 요 x축이라고 하는 게 요 평면이라고 하는 게 t 이퀄 0 평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t 프라임이 0인 평면을 생각을 하면 t 프라임이 0이라는 얘기는 t가 마이너스 c제곱분의 u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t가 다른 방향으로 축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축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렇게 어떤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축을 갖게 되고요. 요 x 1의 프라임 이렇게 되고, 뭐 x축만 그런 게 아니라 y축도 사실은 이게 u라고 하는 방향이 관측자의 방향이 꼭 x 방향하고 평행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종류의 새로운 평면이 t 프라임 이퀄 0 평면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요 스퀘어로 그린 t 이퀄 0 평면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t 프라임이 요 라인은 뭐냐면은, 요 라인은 위치가 변하지 않는 라인이잖아요. 이 t축이라고 하는 게 위치가 변하지 않는 라인인데, 만약에 우리가 t 프라임, 그러니까 새로운 좌표계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 라인을 보면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x 프라임이 예를 들면 0이 되는 거죠. x 프라임 0이고 y 프라임, z 프라임은 다 0인 건데, 자, 그러면 이거는 x는 마이너스 u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축도
시간축도 이제 새로이 써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초록색으로 할까요? 시간축도 여기 새로이 이제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t 프라임 될 거고. 자, 이제 이 결국엔 3차원 로테이션, 3차원, 4차원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로테이션이 생기는. 자, 그런 걸 로렌츠 트랜스폼이라고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 봅시다. 이게 이제 만약에 그냥 x축 이러한 로렌츠 트랜스폼을 적용을 하면 여기서 감마 값이 뭐냐면 사실은 루트 1 마이너스 u 제곱 나누기 c 제곱분의 1 이걸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이 어떤 입자 하나의 알파라고 하는 입자 하나의 만약에 이제 사실은 이게 컨서브드 퀀터티는 아닌데 x 알파 도트하고 라운드 L 하고 q 알파 빼기 그러니까 컨서브드 퀀터티 네덜 시어렘에서 구한 마이너스 L의 알파라고 쓰고요. T 알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얘를 다 더한 놈이 사실은 이제 컨서브드 퀀터티인데 서메이션 K 알파가 이게 컨서브드 보존량인데요. 자, 알파라는 인덱스 여기다가 이제 해주고요. T 알파는 해줄 필요가 없고 X 알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타임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안 트랜스폼하고는 다르게 여기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C분의 U가 0인 리밋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아주 작은 리밋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감마가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T 알파 프라임은 그냥 T 더하기 C 제곱분의 X 알파하고 U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X 알파 프라임은 감마가 1이니까 그냥 X 알파 더하기 T의 U U를 뒤에 쓴 거는 얘를 파라미터로 보겠다는 거죠. 얘를 파라미터로 보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이게 T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Q 알파는 T가 되는 거죠. T 알파가 그러니까 C제분의 X 알파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얘를 U의 방향이 아비트러리 하다면 아비트러리 U 방향을 생각을 하면 얘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죠. 델타 T 알파를 이렇게 C 제곱분의 X 알파 한 대신에 벡터로 쓰고 도트 U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델타 X 알파는 벡터인데 얘는 T하고 U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델타 오메가를
그러니까 U의 크기라고 씁시다. 뭐 벡터로 해도 되는데 벡터로 할까? 벡터로 하면은 약간 이제 노테이션 문제가 생겨서 자 그러면 여기서 T 알파가 결국에는 그 C제곱분의 X 알파하고 도트 U U의 유닛 벡터 방향 이렇게 되고 Q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T 하고 U의 유닛 벡터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벡터량이 될 거고. 자, 따라서 이가 뭐가 만족을 하냐면 이게 K라고 하는 벡터는 뭐냐면은 그 K 알파라고 하는 벡터의 썸이에요. K 알파라고 하는 벡터는 뭐냐면 자, 요거의 벡터 버전이 되는 거죠. 요거의 벡터 버전이 되고요. 요걸 그대로 쓰고 자, 여기 Q 알파 대신에 뭘 넣냐면 요거 T 자, 이 값하고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벡터가 들어야 되죠. 여기 벡터가 들어야 되고 여기도 벡터가 있어야 되고 스칼라 프로덕트가 있고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스칼라 프로덕트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T, U 이렇게 되고 Q 알파라고 하는 벡터 대신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 T 알파 대신에 이거 대신에 얘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 값이 들어오면 되죠. 다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 이게 벡터량이 아니네요. 이것이 벡터량이 아니네. 이것이 벡터량이 아니고 그냥 어떤 컴포넌트가 돼 버리는데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걸 U를 묶어내면은 그 보존량이 뭐라고 쓸까요? 그냥 이걸 K라고 씁시다. 계속 노테이션이 겹치니까 이렇게 씁시다. 자, 어떤 게 보존되냐면 결국에는 요 값과 T 곱한 거랑 빼기 요 값에다가 뭘 한 거냐면은 C제곱분의 X 알파 요걸 한 것이 얘가 보존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건 뭐냐면은 요건 모멘텀, 그러니까 개별 입자 알파의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여기 그 전체 썸을 하니까 결국 네트 모멘텀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트 모멘텀에다 시간을 곱한 값이고 그냥 개별 모멘텀이라고 따로 씁시다. P 알파라고 씁시다. 이게 스몰 알파하고 P 알파의 T 이렇게 되고 그다음 빼기 얘는 뭐냐면은 개별 입자의 에너지예요. 개별 입자의 에너지고 그래서 이걸 입자 알파의
에너지. 어떻게 우리 E 알파라고 씁시다. E 알파 분의 C제곱 하고 X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보존이 된다는 뜻이죠. 얘가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고 자,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계산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계산을 해봐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P 알파가 어떻게 되는 거니? 속도가 있고 1 마이너스 V 알파 제곱 나누고 C 제곱분의 M V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이 똑같은 벡터가 들어있고 로렌츠 벡터가 들어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mc 스퀘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걸 다시 써보면 이 보존량을 다시 써보면 서메이션 알파하고 요 값을 아까 위에 감마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감마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감마 알파는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것분의 1 분의 1 로렌츠 벡터죠. 그래서 감마 알파의 mv 알파 빼기 여기서 감마가 하나 있고 여기에 mc 스퀘어가 있는데 분모에 c 스퀘어가 있어서 그냥 m 하고 x 알파 m 알파 알파가 여기 들어가죠. 알파가 다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마하고 m은 다 저기 안으로 넣어도 되긴 하는데 뭐가 빠졌죠? t. 자, 다시 쓰면 감마 알파하고 m 알파하고 v 알파 t 마이너스 x 알파. 자, 이게 뭔지 조금 이제 약간 점점 근접해 가는데 일단 여기 로렌츠 벡터가 문제를 약간 복잡하게 하지만 만약에 클래시컬 리밋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감마 값이 전부 1이 되고요. 속도가 충분히 작아서 얘가 K 값이 보존량이 뭐냐면은 M 알파에 V 알파 T 마이너스 X 알파.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얘는 V 알파는 저기 위치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걸 센터 오브 매스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전체 총 질량이 있고 여기에다가 센터 오브 매스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센터 오브 매스 위치 XM이 아니라 센터 오브 매스. 자, 얘가 바로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로테이션 할 수도 있고 이동을 하지만 센터 오브 매스는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 여기라고 합시다.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는 등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SM은 여기는 어떤 원점 시작점에서 에다가 VCM에 T를 더한 값과 같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 그걸 의미를 하고요. 이게 결국 그래서 보존량. 우리가 보통 그 역학 문제에서 덜 다뤄지는 그런 보존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계산하는 거는 각자 해보시고요. 각자 해보시면 되고, 이건 각자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제 이렇게 됐죠. 사실은 P 알파에다가 도트 X 알파 속도 빼기 L 이렇게 되는 거죠. L 알파에만 해당하는 거. L 알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알파에 해당하는 그 라그랑지안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V 알파 제곱 나누기 C 제곱. 이건 계산, 유도는 이제 각자 해보시고요. X 알파 도트. 얘는 감마 알파의 M 알파의 C 제곱 이렇게 된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역학이 됐든 상대론이 됐든 마찬가지인데 3차원의 공간과 3차원 또는 3 플러스 1의 시공간 차원이 있잖아요. 얘가 이제 뉴턴이안 또는 이제 민코프스키 스페이스가 되는데, 고전 역학만 생각하면 공간하고 시간이 분리된 독립적인 그런 차원이고,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생각하면 이제 두 개가 서로 관계가 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컨서브드 퀀터티가 10개가 나와요. 10개. 지금까지 구한 게 뭐냐면은 10개의 10 컴포넌트의 컨서브드 퀀터티가 나오고요. 저기 쭉 우리가 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가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죠.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로부터 여기는 이제 세 개는 공간에 대한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는 여기서 모멘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에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있었죠?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나왔죠.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세 개가 나왔는데 이게 앵귤라 모멘텀이죠. 앵귤라 모멘텀 세 방향의 여기 이것도 세 개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로렌츠 또는 갈릴리안 인베런스 시메트리에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이 값, 얘가 또 컨서브드가 여기서 퀀터티가 되고, 얘도 벡터량이 돼서 여기서 또 세 개가 나오죠. 자, 그래서 도합 433 해서 10개가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4차원이니까
특히나 뭐 로렌츠 시메트리 생각하면 4차원이란 게 명확하니까 4차원이라서 4차원의 그 포디멘션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6개의 로테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4차원 중에 로테이션은 축 2개가 관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적인 로테이션은 그래서 XY, YZ, Z, X 이게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축이 시간이 되면 시간은 이제 한 축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한 축, 그러니까 T하고 X, T하고 Y, T하고 Z축 상의 로테이션이 또 존재를 해갖고 6개의 그 로테이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6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그 컨비네이션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도합 10개의 이걸 우리가 뭐 시메트리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나중에 이 10개의 컨서브드 퀀터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갖고 클래시칼 또는 포인트 파티클 라그랑지안이 갖는 시메트리를 다 완성을 했고요. 종합을 했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중요한 게 이걸 이제 넘어서는 건데 in the Lagrangian L 어떤 라그랑지안이 있는데 이게 포인트 파티클이 아니라 필드 베리어블스. 그러니까 필드에는 뭐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도 있지만 실제로 관여하는 건 포텐셜이고요. 포텐셜 VA로 쓰는 포텐셜이고 또는 하나로 써갖고 얘를 A mu 포텐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메트리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게이지 필드라고 부릅니다. 이게 게이지란 말이 참 이상한 말인데 이건 이야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뿐만 아니라 포인트 파티클 대신에 양자역학으로 가면 이 포인트 파티클이 아니라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을 하죠. 웨이브 펑션 역시 일종의 필드가 되고요. 스칼라 필드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웨이브 펑션 중에서 이 포텐셜 또는 게이지 필드랑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웨이브 펑션은 전하를 갖는 전자기학 관계된 거죠. of charged particle. 자, 그래서 요걸로 이루어진 이런 필드로 이루어진 라그랑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양자역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클래시컬 필드 스테이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때 나오는 시메트리가 게이지 시메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컨서브드 퀀터티가 존재를 합니다. 컨서브드 퀀터티가 바로 뭐냐면 전하예요. 전하가 보존이 되는 게 우린 전하량이 보존된다는 거를 경험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한데 이 라그랑지안 포뮬레이션, 이 시메트리 관점에서 보면은 게이지 시메트리, 특히 이제 U1이라고 하는 얘는 서클에 해당하는 건데 어떤 U1 게이지 시메트리 때문에 보존되는 양이 바로 전하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필드를 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고전역학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잠깐 언급만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